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입 닥쳐. 네 주제에 말대꾸를 해? 영숙의 손이 수진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이 못된 년아. 어머님, 제발요. 수진의 입꼬리가 찢어지며 피가 흘렀다. 그런데 그 순간 푸아하. 수진이 웃기 시작했다. 피 묻은 입술로 너 미쳤어? 5년을 기다렸어요. 바로 이 순간을. 뭐라고? 민준이 황급히 달려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진아, 당장 사과해. 탁! 민준의 손바닥이 수진의 뺨을 강타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완벽해. 이제 끝이야. 띠리링.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밝은 빛이 쏟아졌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들어섰다. 제 딸 뺨을 때린 놈들이 누구지?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TV에서 매일 보던 그 사람. 진성그룹 회장 김철수였다. 회장님, 5년치 영상 모두 확보 완료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영상. 집안 곳곳 몰래카메라 30대. 5년간 당신들이 한 지 전부 찍혔어. 안 돼. 영숙이 무릎을 꿇었다. 곧 전국에 방송돼. 다큐멘터리로. 재벌가 딸의 5년 지옥 시집살이. 수지는 아버지 옆에 섰다. 난 진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야. 5년간 증거를 모았어.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재벌가 딸이 왜 지옥 같은 학대를 참았을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충격적인 반전과 완벽한 복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5년 전 수지는 진성그룹 계열사의 최연소 임원이었다. 32세에 이사 직함을 달고 있었고 업계에서는 차세대 경영인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나오던 중이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안경을 쓴 평범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커피가 쏟아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안 보고 가다가요.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민준이었다. 그는 수진의 부드러운 미소에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다. 화려한 차림도 아닌데 왠지 모를 품격이 느껴지는 여자였다. 그날 이후 민준은 용기를 내어 연락처를 물었고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민준은 수진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 3개월이 흘렀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민준의 표정이 진지했다. 수진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수진은 잠시 멈칫했다. 민준은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따뜻했다. 사실은 말이야. 수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민준이 먼저 말을 이었다. 나 알아. 수진이가 좋은 회사 다니는 거. 그리고 나보다 훨씬 능력 있다는 것도. 아니, 그게.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수진이 자체가 좋은 걸. 부모님도 수진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수진은 그 순간 결심했다. 평생 재벌가 딸로 살아왔다. 늘 누군가 자신의 집안을 보고 다가왔고 순수한 관계를 맺기 힘들었다. 민주는 달랐다. 자신의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을 좋아해줬다. 좋아. 결혼하자. 정말 좋아.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봐. 내 집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비밀로 해줬으면 해.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아줘. 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야? 아니, 그냥 당분간은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어. 누구의 딸이 아니라 그냥 김수진으로. 민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수진이가 원한다면 고마워.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뭐, 누구랑?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수진아, 내가 누군지 숨기고 결혼한다고? 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요. 제 배경이 아니라 저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언제까지 숨길 건데? 5년이요. 5년만 지켜봐 주세요. 만약 5년 동안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때 밝히고 싶어요. 김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내 주변에 몰래 보안팀을 배치하겠어. 그리고 집 안에 CCTV를 설치할 거야. 내가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 개입한다. 아버지, 그건 이건 협상이 아니야. 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혼 허락 안 해.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아버지.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수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동료들은 모두 아쉬워했지만 수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수진의 결혼식은 조촐했다. 김 회장은 딸의 뜻을 존중해 소규모식을 치렀다. 회사 동료들도 거의 부르지 않았다. 야, 신부 쪽 하객이 왜 이렇게 적어? 신랑 측 하객들이 수군거렸다. 글쎄, 민준이가 신부 집안이 좀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 그럼 우리 민준이가 잘 만난 거네. 수지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민준이 좋은 사람이니까 시어머니도 좋은 분일 거라고 믿었다. 신혼 첫날 영숙이 신혼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수진이구나.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영숙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집이 좀 작네. 뭐, 너희 형편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겠지.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이 집은 수진이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자신이 모아둔 적금으로 샀다고 말했다. 근데 수진아, 너희 친정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아버지는 회사 다니세요. 회사? 무슨 회사?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세요. 영숙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 그럼 혼수는 많이 못 해왔겠네? 네, 많지 않습니다. 채. 영숙은 혀를 찼다. 그 순간부터 수진을 바라보는 영숙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발코니에 섰다. 멀리 아버지의 회사 건물이 보였다. 저 건물의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민주는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5년만 참자. 수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앞으로 펼쳐질 지옥이 어떤 것인지. 결혼 한 개월 후. 수진아, 아침은 차렸어? 네, 어머님. 거의 다 됐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아침상이었다. 수지는 잠이 부족한 눈을 비비며 상을 거실로 날랐다. 영숙이 상을 보더니 젓가락으로 국을 떠먹었다. 자, 이걸 어떻게 먹어? 죄송합니다. 다시 끓이겠습니다. 됐어. 그냥 먹을게. 근데 너 요리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잘하는 편인데요. 잘해? 이게 우리 민준이가 불쌍하게 됐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국가는 딱 맞았다. 그저 트집을 잡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그리고 있잖아. 오늘부터 내가 여기서 지낼 거야. 네. 우리 집 수리 들어갔거든. 1~2달 걸릴 것 같아. 괜찮지? 수지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어머님. 편히 지내세요. 그날부터 영숙의 지시가 시작됐다. 수진아, 내 방 청소해놔. 네, 어머님. 빨래 돌렸어? 내 옷 따로 해야 돼.
손빨래로. 네. 저녁은 7시 정각에 차려놔. 늦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수지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매달렸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끝이 없었다. 저녁 시간. 민준이 퇴근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집수리 중이라 여기서 좀 지내려고. 괜찮지? 아, 네. 당연하죠. 민주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수진아, 저녁 차려. 네. 밥상을 차리는데 영숙이 또 트집을 잡았다. 이 반찬은 뭐야? 맛없어 보이는데. 오늘 새로 만든 건데요. 새로 만들었으면 뭐해. 맛이 없는데. 민주는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었다. 수진을 도와주지 않았다. 결혼 3개월 차.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다. 영숙의 2달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집수리가 끝났다는 말도 없이 계속 머물렀다. 수진아, 내 친구들 오늘 온다. 음식 준비해놔.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한 10명? 10명이요? 어머님, 제가 혼자서 준비하기엔. 왜? 못해? 며느리가 그것도 못해? 수지는 입을 다물었다. 혼자서 10명분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정말로 영숙의 친구들이 몰려왔다. 어머, 영숙아. 며느리 얼굴 좀 보자. 수진이 인사하려 나가자 영숙의 친구들이 위아래로 훑어봤다. 생긴 건 괜찮네. 근데 집안이 별로라며? 응. 친정이 가난해. 혼수도 거의 안 가져왔어. 그래도 우리 민준이가 착해서 받아줬지.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수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다. 며느리, 물 좀 갖다 줘. 수진이 물을 가져가자 영숙이 말했다. 과일도 갖다 놔. 그리고 커피도 타와. 네. 수지는 계속 왔다 갔다 했다. 친구들은 밤 10시가 되어서야 돌아갔다. 수진아, 빨리 설거지하고 청소해. 네. 수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민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당신 좀 도와줄래? 응? 뭘? 설거지 좀. 아, 나 피곤해. 미안. 민주는 그대로 TV를 봤다. 수지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다. 밤 12시. 겨우 모든 일을 끝내고 침실로 들어갔다. 민주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수지는 화장실로 가서 조용히 울었다. 한때 회의실에서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손으로 이제는 설거지만 하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나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수진아, 힘들면 당장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에요, 아빠.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5년이나 남았어. 너 버틸 수 있겠니? 버틸 수 있어요. 꼭 확인하고 싶어요. 민준이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김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 하지만 우리 보안팀이 24시간 내 주변을 지키고 있어. 위험하면 바로 개입한다. 알아요, 아빠.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침대에 누웠다. 민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4년 9개월이 더 남아 있었다. 결혼 2년 차. 2년이 흘렀다. 영숙은 여전히 신혼집에 머물고 있었다. 집수리가 끝났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수진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수진이 거실로 가자
영숙이 바닥을 손가락으로 쓱 문질렀다. 이게 뭐야?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청소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어제 했는데요. 어제 했으면 뭐해? 오늘 또 더러워졌잖아. 다시 해. 네. 수지는 걸레를 들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무릎이 아팠다. 매일 바닥을 닦다 보니 무릎에 물이 찼다. 그리고 있잖아. 다음 주에 친척 모임 있어. 내가 음식 준비해야 돼.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20명? 아니, 25명 정도? 25명요? 어머님, 그건 제가 혼자서. 왜? 못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던데?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친척 모임 당일. 수지는 전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잡채, 전, 갈비찜, 나물. 25명분의 음식을 혼자 준비했다. 밤을 꼬박 새워 요리했다. 손은 칼에 베이고 기름에 데었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도착했다. 와, 이 집 며느리 손재주 좋네. 맛있다. 영숙 씨, 복 받았어요.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뭐,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수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계속 음식을 날랐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야, 며느리, 물 좀 더 갖다 줘. 수진이 물병을 들고 갔다. 어머,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친척 중 한 명이 수진을 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안색이 완전 창백한데. 영숙 씨, 며느리 너무 부리는 거 아니야? 에이, 이 정도는 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나약해. 영숙이 손을 휘저었다. 수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때 현기증이 왔다. 벽을 잡고 간신히 버텼다. 친척들은 밤 10시가 되어서야 돌아갔다. 으휴, 피곤해. 수진아, 빨리 치워. 수지는 비틀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다. 쿵. 수진이 바닥에 쓰러졌다. 병원.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다. 깨어났어? 여기가 어디야? 병원. 내가 기절했잖아. 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과로래. 수진아, 넌 왜 힘들다고 말 안 해? 수진은 민준을 바라봤다. 2년 동안 매일 힘들다고 표현했는데 그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힘들다고 말했잖아. 여러 번. 언제? 매일.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영숙이 병실로 들어왔다. 일어났네? 괜찮아? 네, 어머님. 그래. 근데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나 배고픈데.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다. 어머님, 수진이가 지금 아픈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픈 거 알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내가 해 먹으라고? 엄마, 오늘은 제가 사다 드릴게요. 그래. 그럼 맛있는 걸로 사와. 영숙은 태연하게 나갔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퇴원 후. 수지는 이틀 만에 퇴원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영숙이 말했다. 수진아, 내일 내 친구들 온다. 음식 준비해놔. 어머님, 저 아직 몸이. 뭐? 이틀이나 쉬었으면 됐잖아. 괜히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다시 음식을 준비했다. 결혼 3년 차. 어느 날 수진이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5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초췌하고 생기 없는 얼굴.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 핸드폰이 울렸다. 대학 친구 민지였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이번 주말에 동창회 있는데 올 수 있어? 미안, 나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바쁘거든. 너 결혼하고 한 번도 안 나왔잖아. 다들 보고 싶어 해. 미안해, 민지야. 다음에 볼게. 전화를 끊었다. 사실은 나가고 싶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영숙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수진아, 빨래 널었어? 네, 어머님. 수진은 대답하며 발코니로 향했다.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도 저렇게 자유로웠는데.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아버지였다. 수진아, 3년이 지났다. 아직도 버틸 거니? 아빠는 매일 CCTV를 보며 가슴이 찢어진다. 수진은 답장을 보냈다. 아빠, 2년만 더요.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확인하고 싶어요. 김 회장의 답장이 왔다. 알겠다. 하지만 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아빠가 직접 나선다. 수지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그리고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지는 몰랐다. 영숙의 학대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수진이 기다리던 그 순간이 올 것이었다. 결혼 4년 차, 4년이 지났다. 수진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어느 날 영숙이 통장을 내밀었다. 수진아, 이게 뭐야? 뭐가요?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시장 물가가 올라서요. 물가? 내가 돈 관리를 못하는 거지. 우리 민준이 월급이 얼마나 적은데. 죄송합니다. 됐어. 다음 달부턴 50만 원 주려. 50만 원이요? 그럼 식비가 너무. 뭐? 못해? 다른 집은 다 하던데? 수지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 그녀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수백억 원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있잖아. 다음 달에 내 환갑이야. 네, 알고 있습니다. 호텔 잡았어. 비용은 너희가 내야지. 얼마나 되는데요? 한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수진이 놀라 소리쳤다. 왜? 못 내? 환갑인데 그것도 못 해줘? 저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형편?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해주던데 내 친정에서 좀 보태면 되잖아. 저희 친정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환갑 잔치 안 할 거야? 그때 민준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준아, 내 와이프가 내 환갑 잔치 비용도 못 낸대. 민준은 난처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어떻게 좀 해보자. 엄마 환갑인데. 당신도 우리 형편 알잖아. 그래도 환갑인데. 친정에 좀 부탁해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이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결국 수진은 결혼 전 몰래 만들어둔 비상금 계좌를 털었다. 3천만 원. 그녀가 5년간 모아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환갑 잔치 당일. 특급 호텔 연회장에 친척들이 모였다. 와, 영숙 씨 대단한데? 이런 데서 환갑 잔치하네. 그러게. 며느리가 효자네.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수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자신의 마지막 돈으로 차린 잔치였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수진아, 왜 거기 서 있어? 어서 와서 인사해. 수진이 다가가자 영숙의 친척들이 말했다. 며느리가 효녀네. 이런 호텔에서 잔치까지 해주고 친정에서 많이 보탰겠어요. 영숙이 빙긋 웃었다. 뭐, 그 정도는 해줘야죠. 우리 민준이한테 시집 온 거니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다. 환갑 잔치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숙이 말했다. 수진아, 오늘 수고했어. 네.
근데 말이야, 너 친정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던데? 네. 3천만 원을 낼 수 있으면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잖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혹시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 그럼 됐어.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결혼 4년 6개월 차. 어느 날 영숙이 수진의 방을 뒤지고 있었다. 뭐 하세요? 수진이 황급히 들어왔다. 아, 그냥 청소하려고. 하지만 영숙의 손에는 수진의 오래된 명함이 쥐어져 있었다. 이게 뭐야? 진성전자 이사 김수진? 영숙이 명함을 들어보였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옛날 거예요. 옛날? 넌 평범한 회사원이라며? 이사는 무슨 이사야? 그냥 작은 회사였어요. 작은 회사? 진성전자가?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혹시 너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없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 민준이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것 좀 봐. 내 와이프가 진성전자 이사였대. 민준이 명함을 받아봤다. 수진아, 이게 뭐야? 옛날에 잠깐 근무했던 거예요. 진성전자에 이사로 부서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게 표기된 거예요. 실제론 평사원이었어요. 수진은 거짓말을 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래, 그럼 됐네.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영숙은 달랐다. 정말 평사원이었어? 수상한데. 정말입니다, 어머님. 영숙은 명함을 도로 내려놓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됐다.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들킬 뻔했어요. 괜찮아. 우리 법무팀이 모든 기록 지웠어. 인터넷에서 내 이름 검색해도 안 나와. 고마워요, 아빠. 수진아, 1년 반만 더 버텨. 5년 약속 지킬 수 있어? 네. 꼭 지킬게요. 하지만 내 딸이 맞는 모습을 보는 건 아빠로서 미치겠다. 아빠, 제 선택이었어요. 알아. 하지만 만약 내가 또 맞으면 아빠가 참지 않을 거야. 수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1년 반. 1년 반만 더 버티면 된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가장 잔인한 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결혼 4년 10개월 차. 5년 약속까지 2개월이 남았다. 수지는 매일을 새며 버텼다. 하지만 영숙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다. 수진아, 이게 뭐야? 영숙이 냉장고를 열어 소리쳤다.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너 요리 안 했어? 어제 만든 거예요. 어제 거를 먹으라고? 상한 거 먹고 배탈 나면 어떡하려고? 아직 신선한데요. 신선? 냄새 좀 맡아봐. 영숙이 반찬통을 수진의 코앞에 들이댔다. 멀쩡한데요. 멀쩡? 이게 퍽! 영숙이 반찬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반찬이 사방에 튀었다. 다시 만들어. 지금 당장? 네. 수지는 바닥에 엎드려 반찬을 치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그날 오후 수진이 새로 만든 반찬을 내놓자 영숙이 맛을 봤다. 자, 이걸 어떻게 먹어? 어제는 싱겁다고 하셨잖아요. 뭐, 지금 말대꾸야? 아니에요. 너 요즘 버릇이 없어졌어. 내가 뭐라고 하면 항상 핑계야. 죄송합니다. 됐어. 저녁은 밖에서 사 먹을게. 내 요리는 못 먹겠어. 영숙은 가방을 들고 나갔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개월만 더. 결혼 4년 11개월 차. 5년 약속까지 한 달이 남았다. 어느 날 영숙의 친구들이 또 찾아왔다. 영숙아,
너희 며느리 요즘 이상하지 않아? 뭐가? 표정이 예전과 달라. 뭔가 반항적인 느낌? 나도 그렇게 느꼈어. 요즘 말대꾸도 하고. 정말? 그럼 단단히 혼내야겠네. 친구들이 떠나고 영숙이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이리 와. 네. 너 요즘 버릇 없어진 거 맞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친구들도 다 그러더라. 내 태도가 건방지대.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나한테 불만 있는 거 다 알아.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불만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탁! 영숙이 수진의 뺨을 때렸다.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알아? 내가 없었으면 넌 이 집에서 쫓겨났을 거야. 수진은 뺨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참자. 결혼 4년 11개월 3주차. 5년 약속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수진은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일주일 후에요. 알아. 준비 다 됐어. 법무팀, 촬영팀, 보안팀 모두 대기 중이야. 고마워요, 아빠. 수진아, 정말 괜찮겠니?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힘들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하지만 기억해. 내가 위험하면 언제든 개입한다. 알아요, 아빠. 운명의 날 마이너스 결혼 5년차 당일. 드디어 그날이 왔다.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영숙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 수진아, 밥이 왜 이래? 설 익었잖아. 죄송합니다. 설 익은 밥을 누가 먹어? 다시 해. 알겠습니다. 수진이 밥을 다시 짓기 시작하자 영숙이 계속 잔소리했다. 너 정말 5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네.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내가 정말 우리 민준이한테 미안한 줄 알아? 그때였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어머님, 뭐,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뭐, 너 지금 비꼬는 거야?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다. 너 왜 그래? 5년이면 충분하죠.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뭐라고? 그때 민준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엄마, 수진아, 이거 좀 봐. 무슨 일이야? 영숙과 수진이 거실로 갔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진성그룹 김철수 회장, 오늘 오후 중요 발표 예정. 진성그룹? 그게 왜? 민준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수진아, 준비됐니? 네, 아빠. 이제 시작할게요. 뭐,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영숙이 물었다. 아버지요.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잠시 후에 오실 거예요. 뭐, 갑자기 왜? 인사드리려고요. 정식으로. 수진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영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너 지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숨기는 거요? 5년 동안 많은 걸 숨겼죠. 뭐라고? 곧 아실 거예요. 제가 누군지.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띠리링, 띠리링.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삐삐삐 찰칵. 누군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뭐야? 누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 영숙이 당황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제 딸을 때린 사람이 누구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넘쳤다. 그의 뒤로 비서 2명, 경호원 4명, 그리고 카메라를 든 촬영팀 3명이 따라 들어왔다. 누구세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숙은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TV에서 수없이 보던 얼굴이었다. 저 사람은 진성그룹 회장 김철수였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를 이끄는 거물이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수진이 평온하게 말했다. 뭐라고? 아버지?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네, 제 아버지세요. 진성그룹 회장 김철수. 수진의 말에 영숙이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넌 가난한 집안 출신이잖아. 가난? 누가 그랬어요? 수진이 차갑게 웃었다. 넌 평범한 직장인이라며.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한 적 없어요. 당신들이 멋대로 착각한 거죠. 회장님, 5년치 영상 모두 확보 완료했습니다. 비서 1명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화면에는 지방 곳곳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네. 5년 동안 이 집 곳곳에 몰래 카메라 30대를 설치했어요. 수진이 거실을 둘러봤다. 액자, 시계, 화분, 에어컨, 심지어 TV 리모컨 안에도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당신들이 저한테 한 모든 것, 때린 것, 욕한 것, 모욕한 것, 전부 다 찍혔어요. 안 돼. 영숙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회장님, 법무팀 대기 중입니다. 고소장 제출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방송국은? 3곳 모두 계약 완료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재벌가 딸의 5년 지옥 시집살이 다음 주 방영 예정입니다. 다큐멘터리? 민준이 비틀거렸다. 네. 5년간의 모든 영상이 전국에 방송돼요. 물론 당신들 얼굴 그대로요. 제발 그러지 마. 영숙이 무릎으로 기어와 수진의 발을 붙잡았다.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잘못? 뭘 잘못했는데요? 수진이 차갑게 내려다봤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미안해. 미안? 5년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깨워서 일 시키고 밤 12시까지 쉬지도 못하게 하고 아플 때도 쉬지 못하게 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게 다 미안으로 끝나요? 제발, 나 잘못했어. 그때 민준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아,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집안 출신인 줄. 제발 용서해줘. 용서? 당신도요? 수진이 민준을 바라봤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때려도 욕해도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요. 나는 어머니를 존중하려고. 존중? 아내를 학대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게 존중이에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회장이 앞으로 나섰다. 박민준 씨, 박영숙 씨, 2분은 지금부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서가 서류를 꺼냈다. 폭행죄, 정신적 학대, 명예훼손, 가혹행위, 형사 고소 7건, 민사 손해배상 청구 10억 원입니다. 10억? 영숙이 기절할 듯 비틀거렸다. 그리고 박민준 씨, 당신 회사 알죠? 대한정밀. 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진성그룹의 협력업체더군요. 어제 거래 중단 통보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정밀과 거래하는 우리 계열사 전부에게 통보했어요. 당신네 회사는 이번 달 안에 망할 겁니다. 안 돼.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회사만은, 거기엔 죄 없는 직원들이. 걱정 마세요.
회사는 인수할 거예요. 김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직원들은 보호하고 당신만 내보낼 겁니다. 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도 공동 피고인이니까 함께 책임지시면 됩니다. 영숙과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수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그때 또 한 명의 남자가 현관으로 들어왔다. 잘생긴 외모에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다. 수진아, 미안. 법원 서류 준비하느라 늦었어. 민준이 그 남자를 보며 물었다. 너는 누구야? 강민호예요. 수진이 대학 동창이자 변호사죠. 민호가 수진 옆에 섰다. 아, 그리고 수진이 약혼자이기도 하고요. 뭐라고? 민준이 비명을 질렀다. 수진이 손을 들어 보였다. 거기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이혼 서류는 어제 제출했어요. 일주일 후면 완료돼요. 수진아, 우리 5년을. 5년? 그 5년이 뭔데요? 나를 하녀처럼 부린 5년? 때리고 욕한 5년?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당신은 끝까지 몰랐어요. 제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제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김 회장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자, 딸. 이제 집으로. 네, 아버지. 수진은 마지막으로 영숙과 민준을 바라봤다. 5년 동안 감사했어요.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괴물이 누군지도요. 수진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다.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수진아. 고마워, 민호야. 두 사람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수진아, 수진아. 민준이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영숙과 민주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촬영팀은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이건 역시 다큐멘터리에 포함될 것이었다. 완벽한 복수가 시작되었다. 3일 후 진성그룹 본사. 김 회장의 집무실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비서의 호출을 받고 왔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앉아. 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봤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박민준, 자네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려고 불렀어. 김 회장이 리모컨을 들자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수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비틀거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리고 영숙이 음식의 트집을 잡는 장면, 수진을 때리는 장면, 수진이 혼자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며 우는 장면이 계속 이어졌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도 화면에 나왔다. 거실에서 TV만 보며 수진을 외면하는 모습, 어머니 편만 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 수진을 때리는 장면까지. 자네는 5년 동안 이 모든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죄송? 그 말로 5년이 돌아오나? 김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쳤다. 내 딸은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재벌가 딸이라는 것을 숨기면서까지 평범한 사랑을 원했지. 하지만 자네는 뭘 했나?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네 회사 대한정밀. 어제 파산 신청했더군. 회장님, 제발. 직원들은 우리가 인수해서 보호할 거야. 하지만 자네와 자네 어머니는 제외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이것 봐. 김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던졌다. 법원 판결문이야. 자네와 자네 어머니 손해배상 10억 원 확정됐어. 10억을 어떻게 못 내겠지. 그럼 재산 압류야.
자네 집, 차, 모든 거.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내일부터 방송 시작돼. 다큐멘터리. 자네 얼굴 전국에 나가는 거야. 안 돼요. 제발, 제발. 내 딸이 5년 동안 제발이라고 했을 때 자넨 뭐 했나?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가. 다신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같은 날 저녁, 진성가 저택. 수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5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수진아, 내일 방송 나가는데 괜찮겠니? 네, 아버지. 이제 다 끝내고 싶어요. 그래. 법무팀이 확인했는데 시청률 예측이 20% 넘는데.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다음 날 방송 당일. 전국의 TV에서 동시에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재벌가 딸의 5년 지옥 시집살이. 오프닝부터 충격적이었다. 수진이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다. 영숙의 얼굴, 민준의 얼굴 모두 공개됐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NS가 난리가 났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재벌 딸인 줄 알았으면 저렇게 못했겠지. 남편이 제일 쓰레기다. 아내 맞는 걸 보고도 모른 척. 박영숙, 박민준 신상 털어라. 방송 2시간 만에 영숙과 민준의 신상이 모두 털렸다. 집 주소, 친척들 정보까지. 방송 다음 날. 영숙과 민준의 집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문 열어. 인터뷰 좀 하자. 사과 안 할 거야? 영숙과 민준은 집 안에 숨어 있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엄마 어떡해. 나 회사도 잘렸고 친구들도 다 연락 끊었어. 나도 어떡하겠어. 내 친구들도 다 피하던데.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친척이었다. 영숙아,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봐. 앞으로 우리 가족 행사에 나오지 마. 전화가 끊겼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 끝났어. 다 망했어. 일주일 후 법정.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피고 박영숙, 박민주는 원고 김수진에게 5년간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의료 기록까지.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영숙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원합니다. 재판장이 수진을 바라봤다. 원고 측 합의 의사 있습니까? 수진이 일어섰다.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피고들이 저한테 한 5년을 생각하면 합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 박영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 박민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10억 원을 지급하라. 퍽! 영숙이 바닥에 쓰러졌다. 한 달 후, 영숙과 민준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차도 압류됐다. 그들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엄마 밥 해줘. 빠, 쌀도 없는데 무슨 밥을 해? 영숙이 소리쳤다. 그럼 나 뭐 먹어? 나도 몰라. 내가 알아서 해. 5년 동안 수진이 겪었던 것을 이제 그들이 겪고 있었다. 민주는 구직 사이트를 열었지만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진성전자 본사. 수진은 이사 명찰을 달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5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다. 이사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다. 회의가 끝나고 민호가 찾아왔다. 수진아, 저녁 먹으러 갈래? 좋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회사를 나섰다. 5년간의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1년 후 진성그룹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수진이 추진한 신규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녀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축하합니다, 부사장님. 직원들이 환호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이뤄낸 성과예요. 수진은 환한 미소로 답했다. 5년 전 그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손에는 반짝이는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엔 진짜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결혼하자. 민호가 반지를 수진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번엔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민호야, 고마워. 5년 동안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야. 난 대학 때부터 너만 봤잖아. 같은 시각, 작은 월세 박민주는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좁은 방에는 영숙이 누워 있었다. 엄마, 밥 됐어. 또 라면이야? 제대로 된 밥 좀 먹고 싶다. 돈이 어딨어. 나도 아직 일자리 못 구했잖아.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1년 동안 수십 군데 면접을 봤지만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항상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채권 추심 전화였다. 박민준 씨, 손해배상금 언제 갚으실 건가요?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요. 형편? 그게 우리가 알 바입니까? 다음 주까지 최소 1,000만 원은 입금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벽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때 영숙이 일어나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진성그룹 김수진 부사장, 유명 변호사 강민호 씨와 약혼 발표 화면에는 수진과 민호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수진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전현이. 영숙이 리모컨을 TV에 던졌다. 다 전현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엄마, 조용히 해. 옆집에서 듣겠어. 뭐? 조용히 하라고? 내가 전현을 제대로 못 잡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 민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애초에 전현이 누군지 알았으면, 재벌 딸인 걸 알았으면 떠받들었을 거 아니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만약 처음부터 수진이 재벌 딸인 걸 알았다면 자신도 어머니도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게 문제였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 6개월 후 수진의 결혼식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다. 재계 인사, 정치인,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수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아버지 김 회장이 그녀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다. 딸, 행복해야 한다. 네, 아버지. 이번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재단에는 민호가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10년을 기다렸어. 드디어 내 남편이 되는구나. 나도 고마워, 민호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같은 시각, 월세 박민주는 인터넷으로 수진의 결혼식 기사를 보고 있었다.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진성그룹 김수진 부사장, 화려한 결혼식 하객 500명, 축의금만 수십억 추정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자신과 수진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다. 하객도 적었다. 그때는 수진이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수진은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이었다. 미안해, 수진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결혼식 피로 연수진과 민호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축하해, 수진아. 대학 친구 민지였다. 고마워, 민지야. 근데 말이야, 내가 5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그때 좀 더 챙겨줄걸?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그래도 넌 대단해. 5년을 참고 기다렸잖아.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기다린 게 아니야. 준비한 거지. 완벽한 복수를. 2년 후 에필로그 수지는 진성그룹 부회장이 됐다. 아버지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다.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다. 민준이었다. 경비원 면접을 보러 온 것 같았다. 수지는 잠시 멈춰섰다. 민준도 수진을 봤다. 수진아. 민준이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수진은 그를 지나쳐갔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것이 수진이 선택한 마지막 복수였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가 물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 진성그룹 이사회 5년 후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부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제 딸 김수진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성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관중석에는 민호와 2살배기 딸이 앉아 있었다. 민호가 딸을 안고 박수를 쳤다. 수진은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다. 김수진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박민준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다. 최종 장면 10년 후, 민준은 여전히 작은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영숙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진성그룹, 국내 3대 그룹 진입. 김수진 회장의 리더십 주목 화면에는 당당하고 우아한 수진의 모습이 나왔다. 민준은 TV를 끄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벽에는 옛날 수진과의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이제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수진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으니까. 여러분, 수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수진은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았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배경을 숨기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건 학대와 무시, 그리고 폭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5년이나 참았을까? 처음부터 밝히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뀔 거라는 것을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력과 권력에 대한 굴종일 뿐이었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배경, 재산, 지위와 관계없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 민준과 영숙이 처음부터 수진을 한 사람으로 존중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민준은 어머니가 수진을 학대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방조한 건 역시 폭력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억압하는 걸 목격했다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셋째, 복수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회복입니다.
수진의 5년은 단순한 복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준비였죠.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완벽한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며느리는 하인처럼 취급받습니다. 시댁 문화, 고부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대가 일어나고 있죠.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남편들, 기억하세요. 당신의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수진처럼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사세요.